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면서 저희 오늘 국내 시장 마감 상황부터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일단 6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다시 한번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0.50% 올랐고요. 2,447선에 마감을 하고 나온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1%대 탄력이 나와줬습니다. 1.24% 오름세 보여주면서 793선에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또 다시 한번 담아냈던 하루였습니다. 1,500억 원대 매수를 하게 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개인은 37억 원, 기관은 1,411억 원대 매도 우위 나타냈고요.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일단 기관이 홀로 또 담아냈습니다. 328억 원대 순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개인은 6억 원, 외국인은 99억 원대 매도 물량 덜어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감 동향부터 먼저 확인해 보셨고요. 저희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수요일에 일부 예거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다시 한번 더 나와주셨는데요. 전문가님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거 전문가입니다. 제 필명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거는 독일어로 사냥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주식시장에서 사냥꾼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토끼같이 좀 빠르고 가벼운 종목이라든지 멧돼지처럼 묵직한 종목을 좀 사냥해서 드린다고 좀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 첫 번째로 이제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이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그 하락할 때가 있고 상승할 때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도 항상 이제 상승하는 종목은 존재합니다. 자, 분명 상한가 가는 종목도 존재하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분석하는 게 제 첫 번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미래를 예측하는 완벽한 스토리텔링입니다. 과거를 알고 그리고 현재 분석을 잘 해서 그리고 미래를 예측을 잘 한다면 굉장한 이제 무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계속 쭉 지켜보시다 보면은 어떤 테마가 상승할지 그리고 그 다음 테마는 어떤 테마가 상승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눈에 익게 되면은 이제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제 그 투자 전략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분석을 통한 정확한 매도 전략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기본적 분석하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만 접근을 해서 이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일 텐데요. 저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시장 흐름에 맞게 그리고 스토리텔링도 겸해서 그리고 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도 이제 함께해서 이제 더욱더 정확한 매도 타점을 공략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수익 전환할 수 있는 포트 구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종목에 몰빵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네. 많으신데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시장 상황이 100%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자, 한 종목의 비중을 다 쏟아붓게 되면은 이제 추가 대응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수익 전환할 수 있게끔 이제 비중 조절과 이제 그 포트 구성을 하는 게 제 마지막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또 어떻게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시고 종목을 선별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러한 투자 전략대로 전문가님께서 저희에게 톡방에서 많은 종목들 계속해서 좀 신호를 주고 계십니다. 언제 들어가라라고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 같이 주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새로 들어오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톡방에서 어떻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8월달 수익률 지금 제가 잠깐 보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200%가 넘어가는 사이인 것 같은데요. 한번 전문가님 8월달 수익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일단은 그 5월달 중순부터 9일부터 이제 매매를 시작했고요. 네. 자, 5월달 수익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188%, 그리고 그 다음 달은 이제 195%, 7월달은 157%, 그리고 현재 8월달이죠. 자, 243% 수익 중입니다. 제가 거의 이제 4달 다 돼가는 4달 안 됐죠. 한 3달 반 정도가 됐는데 네. 지금 783% 수익 중입니다. 대박이네요. 네, 제가 그 방송 첫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익률을 한 달에 200%를 약속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8월 달에 좀 무리를 하면서까지 수익을 좀 내드렸는데 그래서 현재 그 중순 정도 8월 중순인데 243% 수익 중이고요. 제가 8월 달에는 기본적으로 뭐 20% 수익 냈을 때도 있고 뭐 10%대도 내드렸을 때도 있고 기본적으로 무조건 다 10% 이상씩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네. 제가 근데 휴가가 좀 껴 있었죠. 맞아요. 네, 일주일 휴가가 있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현재 제가 243% 수익 중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제가 마지막 방송이 10일 날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기준으로 이제 156% 수익 중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휴가였다가 제가 어제를 복귀했는데 네. 그래서 그 선침해 놓은 종목, 이제 보유 종목만 이제 휴가 중에서 제가 그 보유 종목만 대응을 좀 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보유 종목만 대응해드려서 이제 그 66.38%를 또 휴가 중에 또 수익을 또 내드렸어요. 네. 대박이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뭐 종목에 대해서도 좀 뭐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SPLS에 제가 11일에 선침해를 해서 그 다음 날인 12일 날 그때 정리를 해서 6.43% 수익을 내드렸고요. 이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수혜가 되면서 이제 그 공략을 좀 분석을 좀 잘해서 이제 공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GSE 또 이제 수익을 내드렸는데 이제 가스 관련주죠. 그렇죠. 이제 러시아가 그 노르트 스트림 1을 이제 가동 중단을 했다가 이제 재가동하면서 40%를 또 가동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20%를 감축을 했는데 이번에 또 이달 말에 또 3일 동안 이제 보수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소식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가스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 네. 좀 그거를 좀 많이 노려서 제가 그 보유하고 있다가 15.24% 그 제가 휴가 중에 수익 내드렸고요. 네. 그리고 또 G2파워, 이게 G2파워도 대박이네요. 그 무상증자 소식이 나왔죠. 네. 근데 제가 그 무상증자를 했던 종목들을 지켜보니까 이게 조금씩 갈수록 힘이 빠져서 나중에는 이제 그 하락으로 전환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분석을 해보 요즘 시장은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방향이라서 제가 고점에서 좀 정리를 했죠. 네, 고점에 정리를 해서 제가 이 G2파워는 사실 그 신주 배정을 기준을 받았을 때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45.91%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국내 유일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을 그 로봇 플랫폼을 좀 전문으로 하는 이제 그런 기업인데요. 그 벤처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으로 이제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우선은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5.23% 이제 수익 실현을 해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GSE나 G2파워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세 종목으로 그 휴가 중에 66%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오늘 또 수익을 또 내드렸죠. 제가 어제는 그 휴가 다녀와가지고 네, 또 그 오늘 좀 수익을 내드렸는데 자, 오늘은 또 성일하이텍 성일하이텍은 또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전문 업체인데 그 전기차가 또 대중화되면은
또 폐배터리가 많이 주목을 받게 그렇죠? 되겠죠. 네. 그리고 전기차가 많이 현재 리튬 가격이라든지 뭐 2차 전지에 대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또 이제 그 공급에 대한 이제 문제가 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폐배터리가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폐배터리주를 이제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6.11% 수익 실을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또 코닉 오토메이션은 초단타로 제가 진입을 했습니다. 네네. 이거는 제 움직임을 보고 접근을 했다고 보시면 기술적 분석으로만 좀 접근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분석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시장이 날마다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에 따라서 이제 종목들도 이제 어떤 테마냐에 따라서 이제 크기가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 크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제가 투자주의 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네. 그 시장 흐름 대충 살펴보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진입해서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8.2%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은 제가 휴가를 다녀오고 그리고 이제 몇 거래일 하지 않았죠. 그렇죠. 10거래일도 안 돼서 제가 현재 243% 가량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 이제 평균적으로 한 20% 하루에 20% 가량 수익을 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밑에 하단에 QR 코드 이제 찍으시고 이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예거 전문가는 정말 이게 사실인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른 종목으로 많이 물려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의심구를 많이 가지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뭐 회원가입해라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와서 이제 무료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고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8월 달 수익률 현재 243% 정도 올리고 계신데요. 심지어 전문가님께서 중간에 휴가를 가셔서 종목을 안 주셨는데도 이렇게 저희가 200% 넘게 거의 250% 가까이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8월 달 이제 아직 또 거래일이 좀 남았으니까요. 이제 그동안에 또 수익률을 더 올려주실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꼭 참고를 해주신 다음에 톡방에서 여러분들도 같이 좀 함께 이러한 수익률 챙겨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믿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톡방에 들어와 보시면 매일매일 다른 분들이 인증을 하시는 것 확인하시고 또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거 전문가님 톡방은요. 지금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 손바닥 밑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이제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갖다 대기만 해도 이제 작게 뜨는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님께서 이제 매달 200% 가까이 또 수익을 올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들어오셔서 내일장부터 이제 바로 어떤 종목들 주시는지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 주시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시장 상황 정리해 주시고 이제 그 전에 뉴스도 계속해서 올려주시면서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남겨주시고요. 어떤 종목 들어가라 이렇게 장중에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단타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도 갈 만한 종목들 선취매 이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저희 예거 전문가님을 찾아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을 얻어가시면서 수익까지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힘든 장이 이어졌었는데 그런 장일수록 이렇게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꼭 한번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많이 좀 수익 챙기고 도움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번 첫 번째 코너 이동해서 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강 한 줄평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거 전문가님의 한 줄평부터 먼저 화면을 통해 보도록 하시죠. 네, 원달러 환율 이렇게 일단 짧게 나와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이야기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연일 일단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오늘 장중에는 뭐 1,344원까지도 치솟는 모습을 좀 나타내면서 굉장히 또 우려감이 나왔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떤 이야기 한번 전해주실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오늘 한 줄평은 또 원달러 환율인데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제가 이 주제로 좀 가지고 나온 이유가 또 최근 국내 증시의 하락 요인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원달러 환율이겠죠. 자, 원달러 환율이 이제 강세라는 점은 이제 대부분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왜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는지,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떻게
그 환율이 높아지면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그 시장 상황이 좀 안 좋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이제 올라가는구나 정도만 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거 맞는 얘기고요. 자, 우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이제 달러가 또 안전자산으로 좀 분류가 되면서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죠. 자, 살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격이 저렴하게 되는 것처럼 달러도 공급과 수요의 법칙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첫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유로의 약세입니다. 그 러시아 유럽 지역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가스관이 노르트 스트림 1을 그 유지 보수를 이유로 해서 그 가스 공급을 다시 이달 말부터 3일간 이제 중지를 한다고 이제 그 소식이 나와졌는데요. 자, 안 그래도 가스 공급 문제로 이제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욱더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로 인해서 또 유럽이 또 겨울철을 앞두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져서 또 달러가 강세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또 세계 주요 6개 통화의 이제 유로, 그리고 일본의 그 엔화, 뭐 영국 파운드 스털링, 뭐 캐나다의 달러, 뭐 스웨덴의 크로나, 뭐 스위스 프랑의 가치의 이제 경제 규모에 따라서 이제 비중을 좀 달리해서 산출한 값을 미국 달러와 좀 비교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유로가 약세를 보이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그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원달러 환율이 이제 그 높아지는 것처럼 이제 유로가 이제 그 약세를 보이게 되면은 반대로 또 달러가 강세를 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달러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원달러 환율도 이제 부담이 간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그 원달러 환율이 또 급등을 했죠. 1,346원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고, 뭐 현재로서는 1,340원대를 계속 웃돌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이제 환차손의 문제죠. 네, 환차손의 문제로 국내 증시의 좀 부진함을 좀 볼 수가 있겠다. 하지만 근데 오늘은 또 외국인이 환차손의 문제로 외국인이 원래 수급이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외국인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늘 글로벌 증시 대부분 이제 하락할 때 국내 증시는 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래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내성이 우리 증시에는 조금은 생겨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계속 원달러 환율이 이제 계속 고점을 유지하게 된다면 이제 외국인이 다시 국내 증시에 환차선의 문제로 이제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당연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달러 강세도 유지가 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 원달러 환율을 좀 체크하면서 요즘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꼼꼼히 체크하면서 이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증시를 움직이는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주제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이슈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는데, 또 전문가님께서 쉽게 풀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이제 원달러 환율에 이제 이야기가 미치는지 한번 잘 참고해 주시면서, 혼자 이렇게 또 이런 이슈들에 대응을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꼭 톡방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QR코드 지금 저희 방송 중에만 열어놓을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또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이제 또 바로 이제 코앞에 또 빅 이벤트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 부탁드릴까요, 전문가님? 네, 최근 들어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장기화가 되고 있고, 또 러시아가 또 에너지를 좀 무기화하려는 이제 그런 모습이 모습이 보이면서 또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될 수 있음을 좀 우려하면서 증시의 통화 정책에 대한 소식들이 이제 많이 예민해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 글로벌 증시 대부분 움직이는 통화 정책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겠죠. 자, 그래서 그 잭슨 홀 미팅 연설에 집중이 되면서 이제 관망하는 투자자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잭슨 홀 미팅이 이제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 연방은행이 또 캔자스 시티 연방은행이 또 매년 8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와이오밍주의 휴양지인
그 잭슨홀에서 개최하는 이제 경제에 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이제 그런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선포점하시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잭슨홀은 이름을 가진 그 잭슨홀이라는 이름을 가진 휴양지에서 경제적 정책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그 결과로 해소가 될 수 있고 또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서 이제 9월에 또 금리 인상이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뭐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가 되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 또 이슈라고 그래서 중요한 이슈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증시를 좀 견인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힘까지 이제 지니고 있고, 그래서 관망하는 투자자들이 이제 현재로서 많이 나와주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 이제 그만큼 변동성도 강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또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러시아 가스 무기화하는 모습들도 이제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그 노르트 스트림 이제 보수 핑계로 이제 가동을 중단했다가 뭐 재가동 때 40%, 그 40%를 가동하고, 그리고 20%를 감축을 하고, 또 이번 달 말에 또 3일 동안 그 보수 공사를 또 다시 한다는 그런 이제 말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 유로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 강세가 보이고, 달러 강세는 또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그 25일부터 27일에 열리는 잭슨홀 미팅도 이제 환율 강세 요인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또 파월 패드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경우에는 안전자산 달러의 강세로 이어지면서 또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1,400원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커지면서 유럽 경기에 대한 전망도 당연히 악화되겠죠. 유로존의 합성 구매 관리자 지수가 또 18개월 만에 최저치로 이제 위축 국면을 또 이어갔었고, 또 제조업 PMI는 또 3개월 동안 연속 하락하고, 또 미국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또 2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반적인 PMI 지수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 7월 그 신규 주택 판매도 2016년 1월 이후에 또 최저치를 또 기록을 하면서 경제 지표 전반적인 이제 부진함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가 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는 이제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도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또 내일은 또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 인상 소식을 또 들을 수가 있을 텐데요. 현재로서는 베이비 스텝이 0.25%포인트를 이제 인상한다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그렇게 뭐 빅 스텝이라든지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이렇게 다르게 결과가 나온다면 증시에는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또 미국 2분기 GDP 수정치, 그리고 미국 7월 개인 소득, 그리고 개인 지출 그 발표로 이제 경제 상황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악화되어 있는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좀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가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아마 이제 어떻게 또 내일장 이제 마감이 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서 또 앞으로 시장 상황 또 대응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야기들 저희는 톡방에서 매일 전문가님 통해서 좀 받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매일 이제 미국장 증시도 마감 보시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 미리 확인하신 다음에 톡방에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요. 미리미리 또 이런 이야기 좀 받아가고 싶다,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신호 받아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꼭 예거 전문가님 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톡방 소개해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저희 예거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전문가님 톡방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손바닥 밑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이제 카메라로 촬영해 주신 다음에 작게 뜨는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그 메신저 노란톡 있죠? 그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8월달 수익률이요 243% 올리고 계십니다. 중간에 휴가 가셔서 일단은 종목에 대해서 신호를 며칠 안 주셨는데도 이 정도의 수익을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일단 어떻게 수익을 올리고 계신지 한번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톡방에 들어오시면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이제 인증을 해주고 계시니까 실제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당장 뭐 어떤 종목 사라 이런 게 아니니까 천천히 관망하시면서 전문가님 통해서 이러한 수익률 좀 챙겨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일단 8월 달 아직도 이제 남아있는 거래일이 있으니까 그동안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한 종목씩 또 연습도 해보시고 같이 또 여러분들까지 수익률 챙겨가시면 더욱더 주식시장에 또 재미를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거 전문가님 톡방 들어오셔서 그런 재미 꼭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일단은 시황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으로 이동해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종목 클래스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제 특징주들 하나씩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첫 번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S트래픽 살펴보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가 전기차 충전 사업부 인수 소식에 상승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오늘 일단 종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S트래픽 오늘 상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에 29.90% 오름세 보여줬고요. 5,17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S트래픽 일단은 SK 네트워크스와 좀 관련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기업인지부터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S트래픽은 또 교통 관련해서 그 SI를 좀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요금 징수 시스템, 뭐 하이패스 시스템, 뭐 스마트 톨링 등의 이제 도로 사업, 스마트 톨링 등의 이제 도로 사업, 그리고 뭐 철도 신호나 철도 통신의 철도 사업에 관련된 이제 숙련된 인력 자체 솔루션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지능형 교통 시스템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종속회사 서울신교통 카드를 위해서 통해서 이제 서울 도시철도 1호선에서 8호선의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통카드 수수료 징수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SK네트워크스 전기차 충전 사업부 인수의 소식이 상승을 했는데 전날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전날에 그 전기차 충전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고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또 SK네트워크스와 이제 앵커 에퀴 파트너스가 이제 투자로 참여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SS 차전은 또 S트래픽의 구주 매각과 이제 신주 발행을 통해서 1,500억 규모의 이제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SK네트워크스가 또 총 728억 원을 투자해서 이제 50.1%의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앵커 에퀴 파트너스는 또 최종 29%의 지분을 갖게 되고 그래서 S트래픽도 이제 지속적인 지분 보유를 통해서 경영에 또 동참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지수의 그 흐름을 좀 상승 흐름을 좀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S트래픽이 전기차 사업부는 또 현재 1,100대의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10월 초에 물적 분할 승인을 이제 위한 주주총회를 좀 개최를 하고 그리고 오는 11월에는 이제 신규 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이제 밝히면서 주가가 오늘 상한가를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트래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S트래픽 보시면은 일단은 그 매출액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걸로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이 분기로 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이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잠시만요. 네,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21년도에 흑자 전환을 한 상태고 재무제표 상으로도 이제 굉장히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어떻게 움직였냐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21년도 이때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줬을 때가 있죠. 자, 이때가 SK 동사 그 인수 추진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SK 그 관련해서 이때 좀 상승 흐름을 좀 유지하면서 좀 큰 흐름을 보였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뭐 간단히 좀 설명드리자면 8월 달에 8월 말쯤에는 뭐 해줌과 그 전기차 충전 통합 관제 플랫폼 개발 관련해서 관련해서 이제 그 체결을 했다는 이제 그런 소식이 나와주면서 이제 움직였었고 강세를 좀 보였던 적도 있었고 그 22년도 5월 한 중순쯤에는 그 한국도로공사와 176억 원 규모의 이제 공급 계약을 하면서 또 이제 상승세를 보였던 적도 있습니다. 또 SK 그 8월 또 1일 날 그 22년도 8월 1일쯤에는 이제 SK 네트워크스와 이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이제 합작 법인 설립 소식이 나와주면서 이때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때부터 시작이었던 거죠. 네네. 자 보시면은 자 이때부터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소식이 조금씩 나와주면서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상한가 가는 모습도 이제 보여줬는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재무제표 상으로도 일단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이고 있고, 이제 그 차트 상으로도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매물대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상한가를 가면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빠져나오면서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그 이평선들이 이제 그 우상향을 하는 모습들이 이제 조금씩 나와주면서 네.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도 이제 성장 가능성도 좋고, 그리고 아까 조금 설명드렸는데 그 공급 계약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이제 수주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꾸준히 지켜보면서 이제 상승 흐름을 조만간 또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주의 깊게 보면 좋은 종목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S트래픽 첫 번째 종목 한번 자세하게 설명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였는데요. 한번 잘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대 로템 만나보겠습니다. 폴란드에 이어서 모로코와 이집트와도 이제 수출 협상 소식이 나와주게 되면서 또 한 번의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역시나 오늘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현대 로템 오늘 종가는요 17.16% 오름세 보여줬고요. 31,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현대 로템 굉장히 또 잘 나가는 모습이네요. 연일 좀 수출 협상 소식이 나와주고 있는데 폴란드와도 또 수출 이제 계약 소식도 굉장히 큰 금액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국가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기업인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전문님? 네, 현대로템은 일단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의 이제 글로벌 중공업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철도 차량 완제품을 제작 그리고 수출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고속전철 그리고 뭐 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철도 사업 외에도 전차 그리고 전투 차량 그리고 뭐 무인기계 체계 등을 이제 생산하는 방위 산업과 이제 자동차 및 제철 설비 등을 공급하는 플랜트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각종 자동차 그리고 고속전철, 경전철, 뭐 기관차, 객차 뭐 등의 이제 철도 차량과 전차로는 뭐 K2 뭐 대표적으로 K2가 있겠죠. 그 교량도 그리고 뭐 교량전차, 뭐 군안전차 등의 지상 군수 장비를 비롯해서 제철 설비 그리고 프레스와 자동차 생산 설비 그리고 환경 설비 등의 플랜트 제품들을 이제 제작하고 이제 공급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이거는 이제 방산주겠죠. 그쵸. 네. 그리고 폴란드에 이어서 모로코, 이집트와도 수출 협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세를 보였는데,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서 수출 계약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으로 이제 상승을 했고, 또 그 현대로템이 또 최근 모로코 정부와 또 한국 군의 이제 주력 지상 무기인 이제 말씀드렸듯이 K2 흑표 전차 조달 협상을 이제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해외 수주 신주 그 증가로 이제 향후 매출 증가세가 가속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이제 개선이 이제 수반이 되면서 실적 개선이 좀 가시화될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달 말에 또 그 폴란드 정부가 또 한국산 K2 흑표전차 그 890대 그리고 뭐 K9 이제 자주포 648대 그리고 뭐 FA50 경공기 격대 48대 등을 도입하는 그 구매 계획을 좀 승인을 했고 본 계약이 오는 26일 내일 모레인가요? 그렇죠. 네, 그 체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서 이제 저희가 무기 같은 게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많이 수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수출해서 미국을 많이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몇 번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그 미국에서 못하게 한 것도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기다려라고 해주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전쟁? 전쟁이 터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다. 이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날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갑작스럽게 전쟁이 나는 모습 보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도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도무지 언제 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 한 번 더 이제 손을 뻗쳐본 거죠. 그랬더니 그래 우리 할 수 있어. 근데 한국은 이제 군대 위무지 않습니까? 그쵸. 실전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이제 그 사격 훈련도 많이 하고 네네. 그래서 그 인증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무기도 잘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 뭡니까? 빨리빨리죠. 그쵸. 빨리빨리 만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방산주들이 지금 이제 주목받고 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잘 가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 이것도 그 간단히 좀 네, 차트랑 보자면, 자, 매출액 같은 경우도 이제 꾸준히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뭐 분기별로도 그 최고치를 찍었죠. 매출액 같은 경우도. 또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해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 예상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도 이제 12월 이제 그 4분기 그 끝에 예상치가 이제 많이 높죠. 자, 영업이익이 원래 800억 원대였었는데 1238억 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보시면은 또 그 많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개인들이나 외국인들 보이시죠? 네네. 자, 이게 증명해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이고 있다.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차트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최근 22년도만 잘라서 볼게요. 한 6월 달쯤부터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일단은 전쟁이 한 2월 달, 3월 달 정도에 시작을 했죠. 이제 그러다가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우리도 무기를 가져야겠다. 근데 한국도 할 수 있대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6월 언제지? 한 이때 8일, 9일 이때 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때가 K2 전차 이제 폴란드 수출 기대감이 이때 나왔습니다. 네네. 이때 나와주면서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뭐 7월 달 정도에도 보시면은 이제 7월 한 14일부터도 이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때도 뭐 방위산업 전쟁, 그 테러 및 철도 테마가 좀 상승을 했던 것도 있는데 이때가 그 폴란드에서 K2 전차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더 구입을 한다 이런 소식이 좀 나와졌거든요. 자, 그래서 여태까지 이어져 있고, 그리고 좀 이제 조정 구간을 받을 정도에서 이제 조정 구간을 받고 있었는데 여기서 또 뭐가 나왔습니까? 또 모로코, 이집트에도 이제 수출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나와졌죠. 자, 그래서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저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 그 하나솔루션이라든지, 그쵸. 네, 그리고 뭐 LIG, 네, 그 넥스원이라든지, 뭐 지금 현대로또 이 세 개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고, 자, 앞으로도 이제 그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일단 한번 터졌습니다. 터졌어. 언제 다시 어떤 나라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현대로템도 저는 이제 주의 깊게 보면서 저는 이제 이걸로 크게 수익 실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말씀드렸듯이 뭐 그 아래 그 하단에 QR 코드 찍으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저는 이거 언제 진입할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소식에 또 근데 알고 있더라도 그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어떤 소식이 갑작스럽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빠른 대처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그 잘 짚어내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략이 그 시장 상황에 맞게 그 스토리텔링도 겸해서 그 분석을 한다 말씀드렸으니까 저와 같이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언제 진입해서 언제 어느 고점에서 이제 매도를 할지 이제 같이 지켜보시면서 수익 실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현대 로템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셨습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만한 그런 방산주 가운데 또 하나인데 계속해서 또 호재성 소식이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고 특히 전문가님께서도 이제 눈여겨보시면서 매수 타점을 지금 현재 잡고 있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톡방 입장하셔서 같이 또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매수 타점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럼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래 나노텍 살펴보겠습니다. 리튬 가격 급등 소식에 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또 상승을 가져갔었는데요. 역시나 오늘 마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나노텍 16.26% 올랐고요. 11,30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미래 나노텍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먼저 어떤 기업인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미래나노텍은 일단 LCD 광학 필름, 그리고 뭐 터치 패널, 뭐 윈도우 필름, 그리고 뭐 제기 반사 필름, 그리고 뭐 멀티 코팅 필름, 뭐 전자기기용 죄송합니다. 그 노이즈 필터 등을 생산 제조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그 IT 디스플레이 소재 전문 업체고, 또 18년도 3월 달에 투명 전도성 필름을 제조 그리고 판매까지 영위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튬 가격 급등 소식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했는데 리튬 가격은 꾸준히 이제 상승했다 하락했다 반복을 하고 있죠. 네네. 자, 이것 또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겠죠. 그쵸. 자, 이것도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전기차 배터리 원료가 그 수산 리튬의 이제 중국 의존도가 또 높아진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제 최종 서명을 좀 하면서 미래 나노텍에 대한 기대가 좀 몰린 것으로 좀 해석이 되겠고, 또 IRA에 따르면은 또 내년부터 배터리 원료나 부품 중 이제 중국산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2일 날에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또 따르면은 이제 중국 수산화 리튬 수입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이제 469.2%가 증가를 했고, 또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산 원료를 대처하는 방안이 중요해지면서 미래 나노텍의 그 주요 계열사인 미래 첨단 소재가 최근 국내 대형 양극재 업체와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미래 나노텍이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차트랑 그 외국인이랑 기관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외국인들이 일단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리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일단 그 원자재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불안정하죠. 이제 그렇죠.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 만약에 또 다시 하락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언제 오를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그 충분히 이제 주기적으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차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그 21년도 한 3월 달쯤에 그 1주당 100원 현금 배당 결정이 되면서 잠시만요. 아, 네. 맞구나. 이제 급등했던 쪽이 21년도 12월 달 볼게요. 이때부터 급등할 때가 보이는데, 이때가 그 실적 호조 기대감도 있었고, 그리고 그 주당 100원 현금 배당 결정이 되면서 일단 이때 작년 이제 후반쯤에 이제 강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배당락 걸리고 나서 그 현금 배당 받고 나서 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출회가 됐었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뭐 22년도 살펴보자면은 자, 5월 19일이죠. 자, 이때도 또 큰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이때는 또 LNF, 또 양극재 거래 물량에 관한 협약서 이제 체결이 됐었고, 또 2차전지가 또 그 2차전지 양극재 소재 업체 인수 이력이 좀 부각이 되면서 어제 좀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7월 달 정도에도, 자, 7월 28일이죠. 이때는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상한가 갔던 이유는 그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GM과 이제 13조 원 규모의 이제 양극재 그 공급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회사 미래 첨단 소재 그리고 국내 주 양극재 업체향 그 나노 분말 첨가제 공급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이때도 이제 한번 상한가를 보였던 적이 있었고, 이렇게 리튬이나 이제 양극재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그 미래 나노텍은
빼놓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도 이제 살짝 살펴보자면은 네. 매출액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꾸준히 상승세를 그 매출이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포착을 할 수가 있겠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그 20년도에 보다는 이제 21년도가 이제 부진했지만 그래도 흑자를 유지하고 이제 그 19년도에 비해서는 아직 높은 수준이다라고 해서 큰 점수를 좀 주고 싶고요. 그리고 그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 2차 전지에 관해서는 이제 전기차가 나중에는 이제 많이 대중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2차 전지를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이제 관심을 받고 2차적으로 이제 폐배터리 쪽으로도 관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완전 장기를 보자면은 폐배터리가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보유하고 있지 않을 거라면은 일단 2차 전지에도 집중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미래 나노텍 오늘 일단 특징주로 이름을 올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리튬 가격 급등 소식에 또 오늘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가져갔다라고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또 차트 흐름과 또 확인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신 다음에 이제 또 전문가님 톡방에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또 더 받아가시고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시간 관계상 일단은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 전문가님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1시간 동안 예거 전문가님과 함께 봤습니다. 전문가님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지금 손바닥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이제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갖다 대시고요. 그 밑에 뜨는 작은 링크 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그 메신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는데요. 저희 전문가님 앞서서 소개를 잠깐 해드렸었는데 8월달 수익률이요. 현재까지 243% 가까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중간에 전문가님께서 휴가를 다녀오셔서 안 계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3%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저희가 수익을 내고 계신지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더 알기 위해서는 톡방에 들어와 보시면 많은 분들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인증해주고 계시고 수익을 내시고 또 계속해서 전문가님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 나눠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입장하셔서 당장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천천히 관망하시면서 아직까지 8월달 남은 거래일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서 수익을 꼭 챙겨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갈 만한 그런 녀석들 미리미리 선취매 통해서 또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종목들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시고 저희가 또 매일매일 매수 타점 받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장 개장 이후부터 전문가님께서 바로 이제 분석을 통해서 초단타 매매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 미리 선취매 해라라고 또 신호 주시니까요.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같이 또 수익을 챙겨가시면 굉장히 주식시장의 또 재미를 느껴가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많이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10분 신 후에 8시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